안녕하십니까?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수업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야자도 해보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났을 텐데 어땠나요? 아직 어색하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잘 적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사의 첫 시작인 선사문화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디딤 영상 수업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딤 영상을 듣기 전에 교과서와 학습지를 꼭 준비해야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 사람은 교과서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가 없더라도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필기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선사문화와 한민족의 기원에서도 선사문화의 발전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사문화라고 하면은 구석기에서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로 이어지죠. 자, 당시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현재 발견된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인류보다 3분의 1 수준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두 발로 걷고 손으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바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이 직립보행,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밑에 쪽에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류로 넘어가죠. 여기에는 베이징인, 자와인 등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시작했죠. 사후세계를 믿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가장 가까운 조상이라고 하는 크로마뇽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갔는데요. 인류는 짐승의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으면서 불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추위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류가 살기 위해 수렵, 즉 사냥을 통해서 주로 그리고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채집을 통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뗀석기를 사용하였죠.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구는 더욱 정교해지면서 간석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세계 각 지역에서 비슷하게 일어났고 약 기원전 3000년 전후가 되면 큰 강 주변에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하게 되죠. 세계 4대 문명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세계 4대 문명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 이집트, 세 번째 인더스, 네 번째 중국 문명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명들의 공통점은 청동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출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인들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자연환경이나 동물로부터 서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류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뗀석기를 사용해서 짐승을 사냥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당시의 뗀석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식량이 모두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는 생명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약 70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빙하기 동아시 아와 구석기 유적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빙하기 때에는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반도, 중국 땅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 이 시기에는 인류가 이동이 서로 가능했겠죠.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도 말이죠. 여튼 이 당시 구석기인들은 다양한 용도로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석기 안에서 뗀석기의 발전 방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기에는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주먹도끼라든지 집게가 대표적이죠. 이 주먹도끼와 집게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쥐고 찢거나 동물을 내리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발전함에 따라 중기로 넘어가면은 글개와 밀개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이전에는 하나의 도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중기로 가면서 하나의 도구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도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후기로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쓴배 찌르기가 됩니다. 이 쓴배 찌르기는 이음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쓴배 찌르기의 밑에 나무 막대를 묶고 이것을 창처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인류는 다양한 용도로 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석기인들은 사냥감의 번성과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예술품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진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주 석장리에서 발견된 유적과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유적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 물고기를 새긴 조각이 바로 단양 수양계의 유적에서 발견이 되고 충북 청원의 두루봉동굴이라는 곳에서는 사람 얼굴, 이것이 눈이죠. 눈, 그리고 입, 이렇게 사람 얼굴을 사슴뼈에 새겨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또 이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에서는 아주 유명한 유골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골이기도 한데요. 바로 흥수아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유골입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5에서 6세 정도의 나이라고 추정이 되며 이 흥수아이는 우리나라 구석기인을 대표하는 유골이 됩니다. 이처럼 이 구석기 시대에는 많은 예술품들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유적지에서 석기라든지 동물뼈 화석, 인골 화석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의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인류는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면서 식량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는 석기 기술도 발전하게 되죠. 이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석기로는
돌괭이, 돌보습, 돌낫과 같은 농사기구를 비롯하여 화살촉, 돌창, 그물추 등 사냥과 낚시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제작이 됩니다. 또한 뼈를 이용한 도구들도 더욱 정교해지죠. 또한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름 민무늬 토기나 덧무늬 토기를 사용하다가 점차 빗살무늬 토기라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 당연히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겠죠.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채집이나 사냥은 계속되지만요. 그리고 4~5명 정도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몸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몸집을 짓고 살게 되죠. 또 신석기 시대에는 시족 또는 여러 시족이 모여서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었으며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3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고인돌은 두 가지 형태로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고인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연 청동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정도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청동기는 주로 무기나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청동이라는 금속은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귀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사와 같은 의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당시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죠. 물론 신석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밭농사 중심이었고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석기도 당시 농사를 위한 도구로서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등이 만들어져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토기는 주로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송리식 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송리식 토기는 양쪽에 손잡이 모양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농사가 잘 되면서 생산물이 남아 돌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남는 생산물은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면서 바로 계급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거대한 고인돌도 이러한 계급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청동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바로 강을 낀 야산이나 언덕에 거주를 하였으며 다양한 예술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술품이 바로 울산에 있죠. 울산 방구대의 바위 그림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예술 그리고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한민족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는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겠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